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요 바로 스트럭처 덱 볼륨 1 카이바 편 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같은 볼륨 1의 유입편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같은 시리즈 중에 하나인 이 카이바 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긴 말 필요 없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면에는 카이바가 이렇게 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나왔었던 그 카이바 스트럭처 덱이 아닌 스타터 덱에 가장 메인 몬스터로 있었던 카이저시오스가 메인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뒷면을 살짝 보여드리자면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이 아무래도 이 덱에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사실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세 번째부터 푸른 눈의 백룡, 그리고 청한 백룡, Blue Eyed White Dragon 이라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세 가지 언어의 푸른 눈의 백룡이 각각 한 장씩 들어있다는 게 이 덱이 볼륨 1 제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고가의 거래가 되는 제품이기도 한데, 저는 당시에 좀 상태가 안 좋다는 걸 감안해서 한 7,000엔에서 8,000엔 사이로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번 구성품 먼저 한번 볼까요? 구성품은 구축이 완료된 덱이 40장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덱이 15장, 융합 몬스터가 1장, 공식 룰북이 한 권 들어있고 듀얼 코인이라는 게 하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중고로 구매했던 제품이라 이미 뭐 개봉도 완료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 듀얼 코인은 제가 제 기억상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봉이 끝났던 제품이라 뭐 커팅을 할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끊어서 가볍게 이렇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안에는 별거 없고 이렇게 멋있는 상자, 뭐 이거 자체로도 제품이죠 사실은. 그리고 덱과 룰북,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인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구매했을 때부터도 이 코인에 대한 사용법, 이거 종이는 있는데 여기가 좀 찢어져 있고 코인은 들어있지 않았던 걸 봐서 아마 원래 소유자분께서 코인을 잊어버리신 게 아닐까. 그래서 뭐 사실 코인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안에 있는 카드들이 가장 메인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카드는 약간 측면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약간 중고 제품이라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 제품에 관심이 있을 뿐 완전 막 S급의 제품을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저한테는 딱 맞는 콜렉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기 전에 저희 간단하게나마 요 룰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그다음에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게 7장에 있는 이 덱의 이제 사용법인데요. 바로 여기네요. 그래서 스트럭처 덱을 가지고 놉시다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카드가 수록이 되어 있는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저희는 카드를 볼 거기 때문에 수록 카드 리스트는 제가 영상 끝에 엑셀로 정리한 이 표를 그냥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덱을 구축하신 분, 이 구성을 이제 생각하신 분은 이런 콤보를 좀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콤보는 얼티메이트 버스터를 씁시다 라는 이제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이제 막 설명이 적혀 있죠. 근데 그냥 제가 그림만 보고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블랙홀과 태풍으로 필드를 장악하고 필드를 클린하고 카드를 소환해서 통상 소환해서 라이프 5,000을 지불하고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을 소환합시다. 라이프가 상대보다 적을 때 이 거대화라는 카드를 내 몬스터에 장착하게 되면은 그 몬스터의 공격력이 2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격력 4,500을 2배로 해서 9,000으로 만든 다음, 저희가 필드를 다 클린 했었으니까 뭐 다이렉트 어택으로 승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턴킬 덱이 추천 이 콤보로 나와 있네요. 이건 되게 가능성도 좋고, 뭐 태풍이나 뭐 이런 블랙홀이 아니더라도 한 캔만으로도 4,500짜리 몬스터를 쉽게 소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성도 정말 좋은 콤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이편에서도 나왔던 콤보인데, 천사의 자비로 3장을 드로우하고 2장을 버릴 때 강력한 몬스터를 버리고 뭐 부활 계열 카드로 이제 부활시켜서 좀 더 쉽게 푸른 눈의 백룡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써 있는 것 같네요. 이 요정 라진이죠. 램프의 요정 라진이 이제 하급 몬스터 안에서는 공격력이 꽤 높은 편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매직 램프라는 카드로 특수 소환을 함께 노리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보여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은 항상 그랬다시피 덱을 좀 강화시켜 봅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덱이 좀 특이한 게, 카이바가 생각보다 겉으로는 되게 뭐 비트다운 덱 같은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덱 파괴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덱 파괴 덱으로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덱 파괴하기 위한 드로우를 많이 시킬 수 있는 카드들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걸 보기 위해 오셨을 테니까 실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카드 색깔이 좀 누렇네요, 그쵸?
그래서 메인 덱 첫 번째 카드는요, 카이저 시오스 울트라 레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레어라 그런지 되게 멋있네요. 이게 우리나라 제품인 스타터 덱에서 나왔었던 이 카이저 시오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판에 요 2기나 1기 계열이 이 설명창이 아래쪽에 막 이렇게 돼 있고 공수가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게 약간 옛날 카드라는 느낌을 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뱀파이어 로드네요. 뱀파이어 로드도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카이바를 좀 많이 닮은 느낌입니다. 뭔가 꽃미남이라 그런가? 카이바를 좀 닮은 느낌이고, 레벨은 5인데 공수는 뭐 나쁜 편은 아니고요. 커스 오브 드래곤 정도의 수준에, 이 친구가 되게 강력한 게 배틀로 라이프에 데미지를 줬을 경우에 이 카드의 사용자인 제가 카드 종류를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마법이나 함정 카드를 묘지로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나 뭐 아니면 번개 이런 거를 묘지로 보내면 약간 역전의 찬스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덱의 생명, 푸른 눈의 백룡, 일본판, 목격판, 뭐 디스크판 해가지고 이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이상한 각도로 꺾였다고. 저는 사실 이 그림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기 기준이고 일반 레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울트라 레어, 슈퍼 레어만큼 뭐 그림이 반짝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인데 그렇게 막 촌스럽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카드 질이라서 아름답네요. 자, 그 다음 카드, 사실상 뭐 일본어판보다 더 인기가 많죠. 일본어판은 뭐 울트라 레어로도 얻기가 쉬우니까. 자, 바로 이 제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중국어판 청안 백룡 되겠습니다. 제가 발음을 중국어로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막 감히 말할 수는 없는데 카드의 설명까지도 이 중국어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실제 듀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외국어 카드입니다. 특이하죠, 되게. 노말 레어도인데도 약간 멀리서 보면 울트라 레어랑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영문판 푸른 눈의 백룡도 들어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기억이 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원작에서도 카이바는 이 세상에 오직 4장만 존재하는 푸른 눈의 백룡 중에 3장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나머지 한 장은 유이의 할아버지인 스도로크 씨가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1화에서 카이바가 그 카드를 뺏고 싶어가지고, 갖고 싶어가지고 이상한 잡카드 많이 가져와가지고 영감님 이거 바꿔주십시오, 이거랑 바꿉시다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안 바꾸셨죠.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 듀얼 신청하고 안티룰로 카드를 빼앗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이제 찢어버리시는 이제 만행을 저지르는데, 믿을 수 없는 친구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그 플러스 멋있음, 뭐 호감캐로 변하기는 하는데, 이 처음에 이 1화부터 이 카이바를 보신 분들은 얘는 뭐 하는 애지 싶을 정도로 이런 양아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였죠. 일본에서는 1기 푸른 눈의 백룡이 이제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1기 같은 경우는 2기와 다르게 이 텍스트가 조금 더 작고 공격력, 수비력 칸이 이렇게 넓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라벨이라고 할까요? 이거 위조 방지 실도 이제 붙어 있지 않은데, 요 카드가 스타터 박스라는 데서 확정적으로 한 장 얻을 수 있었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사실 별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정말 좋은 일반이지만 멋있는. 그리고 이게 영어판 푸른 눈의 백룡입니다. 제가 지금 이중 슬립을 껴서 좀 반사가 되는데, 실제 영문판으로 나왔을 때는 이런 형태의 카드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드가 나왔었습니다. 얘도 SDK 출신이라서 그 TCG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스타터 덱과 똑같은 제품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출신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아는 이 SDK KR로 시작하는 푸른 눈의 백룡입니다. 카이바도 외국에서 돈이 많다 보니까 이 푸른 눈의 백룡을 공수해 와가지고 3장을 손에 넣었던 그러한 설정으로 이렇게 언어를 다르게 해서 푸른 눈의 백룡을 넣어줬던 것 같습니다. 자, 블러드 불스입니다. 공격력이 정말 괜찮은 하급 어태커죠. GX에 나오는 미사와 다이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 카드를 되게 자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환 골렘입니다. 멋있게 생겼네요. 골렘이라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앰프의 요정 라진, 말할 필요가 없죠. 공격력 1800에 좋은 어태커 포지션의 카드입니다. 라진이 2장 들어있네요. 램프의 요정 라진. 다음에 미노타우루스입니다. 야, 카이바 하면은 생각나는 몬스터 뭐가 있나요 하면은 저는 루드카이저랑 미노타우루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미노타우루스가 무려 슈퍼 레어로 수록이 되어 있네요. 와, 반짝거리는 게 진짜 멋있습니다. 얘는 어둠의 어릿광대 사기라는 카드인데요. 함정 카드 중에 죽음의 덱파괴 바이러스라는 카드와 카이바가 실제로 썼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력을 얻은 가고일입니다. 요것도 스타터 덱에서
많이 봤던 카드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빌 프랑켄입니다. 라이프 5000을 지불하는 것으로 융합 몬스터 한 장을 특수 소환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궁극의 푸른 내 백룡을 자주 소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말 이제 윤활제 같은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터 들어있네요. 또 크리터. 다음은 빌라사우루스입니다. 특수 소환을 할 수가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그 대신 자신의 묘지에서 특수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를 한 장 골라서 이제 소환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암흑 수면으로의 초대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되게 뜬금없죠? 암흑 수면으로의 초대? 뭐 마법 카드, 함정 카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직역을 해드리자면 암흑의 잠을 권하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약간 영업직 같은 느낌이죠. 장사는 잘 안 되나봐.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이 효과가 이게 상대를 묶어두는 바인딩하는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레벨이 5여서 재물 소환을 해야 된다는 점 빼고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카드입니다. 자, 다음 카드는 매직 램프입니다. 매직 램프. 정말 효과가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뒷면 표시로 세트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 몬스터가 2장이 있다는 전제하에 공격을 할 거예요, 이 카드를. 그때 이제 이 카드를 공격하고 데미지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카드를 공격했을 때 이 공격 대상을 상대의 다른 몬스터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면 표시일 때는 이제 발동을 할 수 있는 게 패에서 램프의 적 라진을 원하는 만큼 특수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카드죠. 라진이 없더라도 쓰기 좋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태풍 카드 나왔네요. 태풍. 네, 죽은 자의 소생 나왔습니다. 죽은 자의 소생. 성급한 매장. 다음에 천사의 자비가 나왔네요. 네. 이야, 천사의 자비 2장이 들어있네요. 되게 좋은데?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흔드는 손. 다음 카드는 최면술입니다. 거대화 장착 마법 들어있습니다. 실제로도 카이바가 자주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데빌 프랑켄의 콤보로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을 소환한 다음에 거대화로 공격력 9000의 몬스터로 이제 원턴 킬도 노릴 수 있는 장착 마법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소울. 카이바가 실제로 많이 썼죠. 크로스 소울. 상대 몬스터를 재물 소환의 재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 블랙 더스트라는 카드인데요. 일본어로는 역병 바이러스 블랙 더스트. 역병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카드가 되게 또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이 카드는 이제 장착 마법이라서 상대 몬스터에 이 카드를 장착시키고 이제 2턴 동안 그 몬스터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재물 소환이라든가 이런 재물로는 활용할 수가 있겠죠. 대신 2턴 동안 만약에 그 몬스터를 상대가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면은 그 몬스터는 파괴됩니다. 2턴 후에. 이 효과를 성공시켰을 경우 이 카드는 패로 돌아온다 라고 합니다. 이론상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얕은 무덤. 리버스 몬스터한테 되게 좋은 카드죠. 서로 자신의 묘지에서 몬스터를 선택하고 뒷면 수비 표시로 세트를 할 수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박멸의 사도입니다. 한 장 더 들어있네요. 박멸의 사도. 다음은 리버스 카드를 견제하는데 정말 좋았던 말살의 사도입니다. 말살의 사도. 효과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말살의 사도. 그 다음에는 정말 강력한 블랙홀이 노말로 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강탈이네요. 강탈. 상대 몬스터한테 장착을 해서 이제 제 몬스터처럼 이 카드가 장착된 동안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사기 카드예요, 사실. 상대 스탠바이 페이지 시에 라이프를 1000 회복시켜줘야 되는 이 디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이 강탈은 그거 이상으로 사기 카드예요. 그 다음에 홀리엘프의 축복입니다. 카이버가 홀리엘프를 썼던 적은 없는데 홀리엘프의 축복은 썼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에 포스필드. 공격 무력화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파괴륜입니다. 에라타 전 파괴륜인데요. 파괴륜이 사실 세트로 방어륜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속공 마법인데 파괴륜이라는 걸 사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도 나도 같은 데미지를 받아야 되는데 방어륜이라는 속공 마법의 효과로 나는 데미지를 받지 않겠다 같은 콤보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에라타를 먹고 나서부터는 방어륜을 사용할 수가 없게끔 바뀌어 버렸어요. 좀 아쉽죠, 여러모로. 다음 카드는 어둠의 저주입니다. 네. 죽음의 덱파괴 바이러스. 이 친구도 에라타 전의 카드인데 이때는 정말 강력한 카드였죠.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게 강력한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글이 적혀 있는데 글을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룰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글을 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라타 후에는 조금 많이 힘을 잃은 카드죠. 네, 그래서 다음은 다들 아시겠지만 엑스트라 덱 몬스터가 나오겠죠. 2장 집었네. 그래서 바로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이 들어있습니다. 오, 예쁜데요, 되게.
사실 저도 이제 이 계열의 카드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복각판으로 나왔던 제품 중에 이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 시크릿 레어 버전이 복각이 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팩을 실제로 까본 적은 없는데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해가지고 약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돈이 많아서 구매하는 건 아니고 지금 안 사면 나중에는 뭐 비싸서 사지 못하겠다 싶어서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각판 예쁘죠? 얘는 제가 카드깡을 해서 나왔던 카드인데 홀로그램이 나올 줄 알고 샀더니 한글판은 홀로그램 대신에 엑스트라 시크릿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5만원어치 깠다가 뭐야 왜 이게 나오지 했더니 찾아보니까 한국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네요. 어찌됐든 궁극의 푸른 눈의 백룡 들어있네요. 자, 다음 카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덱. 그래서 첫 번째 카드, 이 가제트 솔저라는 카드입니다. 카이바가 몇 번 썼던 기억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활약을 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공격력은 1800, 수비력은 2000인데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레벨이 6이라는 거. 그래서 재물을 한 장 받쳐야만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제트 솔저. 그 다음에는 이거 되게 보기 드문 카드인데 파괴신 버사고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효과를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융합주술봉인 계열의 그 돌덩이 카드들을 아실 거예요. 그 친구들과 효과가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기보단 좀 하위 호환에 가까운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융합 소재를 한 장 대신해 줄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룰북에서 이 덱 파괴 덱으로 바꿔봅시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니들 웜이 아마 들어있는 거 보니까 덱 파괴 덱으로 쓰라고 넣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덱에서 상대 덱에서 5장 묘지로 보낼 수 있는 리버스 몬스터입니다. 야, 한 장 더 들어있네요. 대놓고 덱 파괴 하라고 이렇게 2장을 넣어준 것 같아요. 연속으로 터지면 10장을 묘지로 보내는 거죠. 엄청나죠 사실. 그리고 사악한 웜 괴물입니다. 요것도 카이바 스타터 덱에서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카이바가 몇 번 썼었죠. 초반에는 이 카드가 이제 스피릿 몬스터의 효과에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소환하고 엔드 시에 이 패로 돌아온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전 지금도 감이 안 잡혀요. 어이구? 네, 잔디머리 외눈박이 몬스터인데 악마의 정찰자라는 카드입니다. 얘도 이제 덱 파괴 덱에서 많이 사용하는 카드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리버스 카드고요. 덱에서 상대 덱에서 카드를 3장 드로우 시킵니다. 그 안에 이제 마법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묘지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덱 파괴로 사용하던 카드죠. 한 장 더 있네요. 네, 악마의 정찰자. 그리고 카오스 포드입니다. 얘도 덱 파괴에 가까웠던 카드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로의 필드상의 몬스터 카드를 각자 주인의 덱으로 더한 다음에 셔플한다. 몇 장을 넣었는지에 따라서 그 소환 가능한 몬스터 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카드를 뒤집어 본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3장을 이제 덱으로 되돌렸었다면 소환할 수 있는 몬스터 3장이 나올 때까지 카드를 뒤집고 그 안에서 나온 마법이나 함정, 소환할 수 없는 몬스터 이런 애들을 전부 묘지로 보내야 합니다. 덱 파괴에서 쓰라고 준 것 같습니다. 환상 소환사입니다. 환상 소환사. 데빌 프랑켄에 비해서는 조금 수동적인 느낌이 좀 센데 리버스 했을 때 이 카드 이외의 카드를 리리스하고 이 엑스트라 덱에서 융합 몬스터 한 장 소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카드입니다. 문제는 소환된 카드는 엔드 페이지 시에 묘지로 보내줘요. 파괴되어집니다. 다음은 로드 오브 드래곤입니다. 드래곤의 제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로드 오브 드래곤. 식인 곤충. 그 다음에 드래곤을 부르는 피리입니다. 아까 이 로드 오브 드래곤 나왔었죠. 로드 오브 드래곤 여기 나왔는데 이 카드가 이제 소환돼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에서 드래곤종 몬스터를 2장 소환할 수가 있게끔 해주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요. 메테오 스트라이크. 장착 카드가 수비 몬스터를 공격했을 때 관통 데미지를 줄 수 있게끔 해주는 장착 마법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융합이 들어있네요. 융합. 그 다음엔 성스러운 빛 되겠습니다. 이것도 리버스 카드 몬스터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뒷면 세트를 할 수 없게끔 해버리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수비 표시 내고 싶으면 앞면 수비로 내야 되고 앞면 수비로 내기 때문에 리버스 몬스터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카드가 마지막으로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가지고 온 카이바 편 한번 간단히 좀 보여드렸는데요. 또 두서없이 말하는 편이라서 말실수가 좀 많았을 수도 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집에서 듀얼을 하실 때 약간 주사위나 코인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포켓몬 카드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카드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요 주사위를 팔 거예요.
포켓몬 카드 게임에 사용하는 주사위 같은데 저도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고 그쪽에서는 저는 이걸 유이왕에서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색깔이 있는 부분이 오모테라고 해서 앞면이고 이 뒷면이라는 게 우라라고 해서 이렇게 회색깔로 되어 있고 피카츄 버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카츄, 꼬리 이런 식으로 앞면 뒷면에 코인의 효과까지 함께 쓸 수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개가 약 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합니다. 요게 두 개가 세트거든요. 뭐 이렇게 굴려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인 토스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플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평하겠지만 이게 또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굴려줘야 또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앞면 나왔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굴리냐에 따라 운명이 변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재미가 있죠. 그래서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혹시 일본 여행을 하시거나 한국에도 아마 이 제품 있을 것 같아요. 포켓몬 카드 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사위로 쓰면서 코인 토스까지 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면은 다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시리즈에 있는 또 다른 캐릭터 하나를 또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런 영상 보시면서 추억에 젖으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